안녕하세요. 유종의미 국어학원 가락고 담당 장종빈입니다. 지금부터 가락고 2학기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가락고 1학기 시험이 2학기 시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1학기 시험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 자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1학기 때 시험을 잘 봐왔기 때문에 그거 자랑 좀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 관리 방법입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는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시험 난이도입니다. 자,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제 자체가 어땠는지 그리고 등급 따기가 쉬운지 어려웠는지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시험 난이도는요. 중이었습니다.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어요.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다음에 등급은요. 1등급이 92점. 굉장히 잘 만들었죠. 변별력이 있게 시험 낸 겁니다. 2등급은 86, 3등급은 83점입니다. 81.4등급입니다. 81점이면 꽤나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등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요, 1등급에 3등급의 학생들이 좀 몰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좀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컷이 잘 나왔고 1, 2, 3등급이 꽤나 잘 나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2학기 시험 때는 좀 어려운 게 나와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1학기 시험, 2학기 시험 범위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기는요, 현대문학, 고전문학 골고루 나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문법이 좀 어려운 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음운 변동, 두 번째는 문법 요소가 나왔습니다. 둘 다 문법에서 굵직한 파트인데 요 문제들은 어땠냐?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문법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 2, 3등급 컷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지문을 섞어서 냈습니다. 꽤나 많이 냈죠. 특히 뭐 서술형과 엮어서 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태준이 하단이라는 꽤나 어려운 비문학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학생들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1학기 시험이 오케이 변별력 있게 나왔어. 그럼 2학기 시험도 1학기 시험이랑 비슷한 기조로 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2학기 시험 범위 보겠습니다. 2학기는요, 키포인트가 고전입니다. 고전 문법, 고전 문학이 나옵니다. 고전 문법이라 하면요, 중세국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이라 하면은 뭐 향가라던가 시조라던가 이런 문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시는 간동별고까지도 나옵니다. 간동별고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 비슷한 난이도로 나온다고 쳐도요, 체감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문제들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꼼꼼한 공부, 내용과 단어 문제입니다.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인 교과서에서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학습 활동이라던가 교사인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 같은 부분을 그대로 거의 빈칸 쳐놓은 것 마냥 문제 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사인 교과서를 한번 보면 좋겠죠. 그리고 단어 문제는요,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런 거 넘어갔냐 안 갔냐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요, 이런 거 가끔씩 빠져먹습니다. 우리 1학기 때 1등급 받은 친구도요, 요 문제 틀려가지고 저한테 겁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다행히 맞아왔네요. 네, 그러면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인 교과서를 보면 좋겠죠. 교사인 교과서에 학교 선생님들이 체크한 포인트, 필기한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 필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줍니다. 학생들을 못 믿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문법입니다. 문법.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법이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을 못해요. 왜? 문법에 괜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뭐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도 저한테 말하기를 그냥 문법이 어렵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문법 공부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쉬운 예시, 재밌는 예시, 접근성 있는 예시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저한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필기노트를 보시면요, 예시가 굉장히 웃겨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틀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지문. 이게 사실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겠죠. 우리 학생들이 외부 지문 뭐 나올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대충 예상할 수는 있겠죠. 확률이 높은 학생들보다. 하지만 100% 맞출 거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마 뭐 서울이든 어디든 거의 제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께서도 50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자료를 만나면은요, 이 자료에서 시험이 안 나온다고 쳐도요, 적용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을 봐도 좀 더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6%의 학생이요, 성적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뭐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성적 상승을 경험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평균도요, 약 10점 이상. 여기에서는 뭐 6점 이상 뭐 나왔다고 보이지만은 60점, 80점 학생들이 주로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은 평균이 10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1등급 학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등급 학생 성적 보시죠. 1학기 때는요, 93.1점, 93.1점에서 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93.6점으로, 5점이네요. 93.5점으로 1등급을 방어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0점대부터 90점대까지 뭐 4등급 때부터 1등급 학생까지 굉장히 좋은 케어를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성적도 증명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랑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느냐. 자, 우선 과제 클리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는요, 2번 검사 받습니다. 클리닉 때 1번, 수업 시간에 1번. 왜 2번 검사하냐? 우리 학생들 최소한 2번은 공부하라고 2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 보면요, 숙제를 1번만 검사하면 숙제 전날만 공부를 해요. 근데 2번 검사하면요, 전날 2번이니까 2번 공부하겠죠. 공부는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검사하고 있고요. 사실 2번 검사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요. 굉장히 성가신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성적 상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독서실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강의실에서 저랑 같이 애들이 클리닉을 하는데, 시험 성적에서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시를 봅니다. 제시를 보고요, 그 후에는 저랑 구두 테스트도 봐야 돼요. 저랑 구두 테스트 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모르는 것도 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개인별 특별 관리입니다. 사실 학원의 단점은 뭡니까? 개인별로 봐줄 수 없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개인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관리북인데 우리 학생들이 관리북을 굉장히 잘 써요. 이 관리북을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말로, 나의 생각대로 글 써보면요,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관리북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했던 필기를 우리 학생들의 방식에 따라서 마인드맵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정리를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바꿔서 자기 것으로 바꾼 다음에 머릿속으로 넣고 이걸 좀 공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학교 수업 성실도 확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어머님, 아버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 필기, 그리고 프린트 필기를 토대로 제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검사받기 위해서 프린트에다가 빈칸을 채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원활한 소통입니다. 사실 저와 어머님들 관계 같은 경우는요, 시험 끝나고 뭐 성적 결산을 해서 그걸로 상담하시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는 거 정도로 끝나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저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시면은요, 우리 학생들의 공지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공지하고 있고요, 필기 노트 같은 것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꼭 이 단톡방을 잘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질문과 응답입니다. 뭐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줌방을 열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말로, 대화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있는 내용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놓으면 제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피드백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별화된
소통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께 전달이 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클리닉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걸 공부했는지, 숙제가 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락고 1학년의 2학기 설명이었고요. 저를 믿어주신 만큼 꼭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락고 2학기 담당 장종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